저는 약은 약사에게, 경제는 경제 전문가에게라는 신념 아래 제 자금으로 직접 투자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지인과 수많은 고객께도 같은 성공을 좀 안겨드렸습니다. 이 노동 수입에는 한계가 있고요. 일을 못하는 나이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를 책임져 보겠습니다. 여러분, 투자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의 큰손인 유대인들은 10살 미만부터 경제를 가르치고 평균 13살부터 투자를 시작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40살 이후에도 투자를 시작하시지 못하는 게, 그런 분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왜 유대인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제관념은 다른 걸까요? 저는 이게 교육의 차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 20대 이전의 학교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투자에 대한 돈의 흐름과 경제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본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죠. 대학 입시 교육에 집중하느라고 그런 거는 신경 쓸 겨를도 없거든요. 우리나라 초중고는 전적으로 대학에 가기 위한 교육이죠. 가정에서도 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가르쳐야 되는 부모도 경제와 돈의 흐름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러니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주식 투자로 돈을 잃고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면서 경제와 돈의 흐름과 투자를 배워가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경제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전 이제 운이 좀 좋게 부모님께서 건물이나 토지 또는 투자형과 수익형 부동산을 많이 거래하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신 덕분에 부동산을 좀 일찍부터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래보다 투자를 좀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경제에 대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더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부도 하게 됐습니다. 또 부모님이 부동산 업계에 계시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부동산 쪽으로 발을 들여놓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사, 경험이 어느 쪽에 치중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자연스럽게 좀 알게 됐죠. 이렇게 알게 된 부분, 또 제가 직접 투자를 하면서 몸으로 겪으면서 공부한 부분을 여러분께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재테크, 투자 하고는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헤매시는 분들 많으시죠. 또 내지는 투자를 아직 생각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내가 좀 길을 찾아드리면 어떨까?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해보고 이런 시간을 마련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위험할 뻔한 투자들, 이런 걸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카디안이라는 미국의 자산운용사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뉴스에서 접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좀 하는데요. 아카디안은 1986년 미국 보스턴에서 설립된 글로벌 투자 운용사인데 현재 117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65조,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대형 투자 운용사입니다. 여기서 올 3월에 더 스퀴드 게임 스톡 마켓이라고 직역을 하면 오징어 게임 주식시장, 오징어 게임 드라마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게임을 진행을 하고 나중에는 서로를 막 죽고 죽이기까지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이런 오징어 게임이라는 좀 잔인하고 무서운 제목을 좀 붙인 보고서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미국 주식시장에 무언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레버리지 주식과 암호화폐, ETF에 돈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이 한국화되고 있다.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이런 건데요. 그리고 특징을 몇 가지 좀 특정을 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한국인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빠르게 부자가 되기 위해 아주 큰 위험도 감수한다. 그리고 이들로 인해 정상적이지 않은 기괴하고 폭력적인 사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마지막, 이들은 대부분 끝이 좋지 않다. 다양한 증거에 따르면 모든 국가의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리고요. 반기술적인 또는 비뚤어진 주식 선택 능력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곧 폭락할 증권을 매수할 수 있는 기묘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보고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좀 더 이어서 보면, 모든 시장에는 잘못된 결정이 부의 파괴로 이어지는 개인 투자자 그룹이 있다. 1929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고레버리지 투자 신탁을 매입한 것은 작은 개인 투자자였다. 1989년 평범한 일본인들이 토지와 주식에 투기했다. 1999년엔 뮤추얼 펀드 투자자들이 성장주 펀드를 매입했다. 2021년에는 로빈후 투자자들이 밈 주식을 매수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날 그 그룹은 아마도 한국의 개인 투자자일 것이다. 이 참 안타깝고 슬픈 얘기들을 굳이 뭐 이렇게 고급스럽게도 설명을 좀 해놨는데요. 가까이서 보는 우리는 비극일 테지만 뭐 멀리서 보는 그네들한테는 희극일 수도 있겠죠. 앞서 말한 이들은 모두 투자에 크게 실패한 그룹입니다. 1929년 중산층의 과잉 투자는 이 뉴욕 증권거래소의 암흑의 목요일이라고 불리는 폭락의 날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 경제대공황을 불러왔죠. 1989년 일본의 이 셀러리맨들과 일본판 복부인인 와타나베 부인들은 이 끝을 모르고 오르던 부동산, 주식 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블 경제가 터져버렸죠. 이 99년도 뮤추얼 펀드 투자자들도 21년도 로빈훗의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오늘날 새로운 피해자 그룹이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실패한 투자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우르르 몰려가지고 위험한 투자를 합니다. 남들보다 늦지 않기 위해서요. 제가 곁에서 겪어본 이 투자자들, 피해자들도 이 두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제가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곁에서 본 손님들은 머리 끝까지 대출을 당겨가지고 집과 건물을 삽니다. 그리고 결과는 대부분 단순합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무너집니다. 물론 뭐 운이 좋게 금리가 내려갈 때도 있죠. 그러면 매수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문제는 항상 금리가 내리기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세상의 위치가 뭐 올라가기도 하면 내려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면 올라가기도 하는 건데, 희망 회로를 돌려가지고 부동산을 매수하실 때는 대출을 끝까지 당겨가지고 금리가 저렴할 때 들어가시죠. 내 집 가격은 오를 거라고 굳게 믿고 계시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금리가 오르면 그 올라간 금리에 대한 이자를 감당을 못 하시는 거죠. 예를 하나 좀 들어볼까요? 이름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교과서에 많이 보던 철수로 해볼까요? 철수는 이제 뭐 결혼을 한 지 한 5년째 됐다고 하면 연봉이 한 5천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연봉이 5천이면 세금을 떼고 한 360만 원 정도 실수령 하겠죠. 돈도 열심히 모았고 부모님도 좀 보태주신대요. 뭘 해야 되나요? 그렇죠. 집을 사야죠. 철수는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뭐 생전 보지 않던 뉴스도 이제 챙겨보고 발품도 열심히 팔아보고, 이 철수가 살고 있는 지금은 대한민국 경기가 너무 좋아요. 경기 성장률도 좋고 뭐 부동산 가격도 계속 오르고, 전문가라고 TV에 나온 사람들은 막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래요. 이 발품을 팔던 이 철수가 무리를 좀 하기로 합니다. 어차피 아파트를 사면 어떻게 해요? 오를 거거든요. 의왕하고 안양의 아파트를 알아보던 철수는 대출을 끝까지 받아가지고 서울 외곽의 아파트를 한 채 사기로 했습니다. 이 금리 2.5%에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한 달에 한 150만 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150만 원. 좀 무리스럽긴 하죠. 근데 뭐 열심히 또 일해서 벌면 되고, 어차피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해요? 오를 거니까 걱정은 없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어느덧 잔금을 좀 치르고 입주를 하게 됐죠. 드디어 전셋집에서 탈출했습니다. 너무 행복하죠. 이제 친구가 부럽지 않습니다. 친구 이름은 진구라고 하죠. 이 남양주에 청약이 당첨된 그 친구는 매번 철수를 만날 때마다 막 자랑을 하는 통에 이제 철수가 짜증이 났었거든요. 서울에 들어가야 됐다는 둥, 아파트 값이 조금밖에 안 올랐다는 둥. 참 이 꼴보기가 싫죠. 이 친구도 불러서 이제 자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서울에 집 없는 사람 눌려줘야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집들이를 하는 날입니다. 친구들이 이제 모였어요. 축하한다고 얘기하는 그 친구 자식의 이제 표정이 막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통쾌하죠. 그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음식도 먹고 기분 좋게 한잔 하고 있는데, 뉴스에서 속보를 하면서 뭐가 막 급하게 막 아나운서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좀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겠대요.
뭐 빅스텝이네, 메가스텝이네, 뭐 얘기를 하는데, 뭐 잘 모르죠. 막 잘 모르는 얘기를 떠들어대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좀 쎄한 느낌은 있어요. 근데 뭐 별일이야 있겠어요. 아파트값 올라갈 건데. 며칠이 좀 지났습니다. 세상 일에 관심 없던 철수도 분위기는 느껴지죠. 아, 금리가 올라가겠구나. 한국은행도 미국에 이제 발맞춰서 금리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시장 분위기가 얼어붙죠. 금리는 이제 4.5%까지 올라갔습니다. 매달 납부하던 금액이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치솟아 버렸습니다. 철수의 월급은 그대로죠. 360만 원에서 뭐 대출을 내고 나면 돈 100만 원 남는데 생활이 안 되죠. 저녁에 이제 대리를 뛰기로 했습니다. 막상 밤거리에 나가보니까 어때요? 경기 안 좋은데. 술 먹는 사람은 없죠. 대리기사들만 잔뜩 나와 있고. 와이프는 임신했는데 눈물로 막 베개 적시면서 뭐 밤지 새우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정상적인 생활이 유지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결론은 뭐 하나밖에 없죠. 피눈물을 머금고 집을 팔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단지는 이제 부동산에 가가지고 집을 판다고 얘기를 하고 뭐 물건을 내놓고 잠깐 얘기를 들어봤는데 다들 대출 금리가 부담스러워서 집을 내놓기만 하고 집을 사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해요. 결국 이제 가격을 많이 낮춰야죠. 금매로 내놓기로 하고 팔고 대출을 갚으면 뭐 옛날에 살던 전세보다 못한 데로 가야 되겠지만 어쩔 수가 없죠. 뭐 지난 일이 생각이 좀 납니다. 공인중개사가 뭐 고정금리로 하면 좋다. 뭐 그 얘기를 좀 들을 걸. 와이프가 무리하지 말고 안양으로 가자고 할 때 그 얘기를 들을 걸. 나도 서울에 그냥 살면서 아파트 가격 좀 오르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좀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는 건지 모르겠어요. 철수는 삶이 너무 힘듭니다. 지금도 제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철수가 있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앞으로는 철수들을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지. 이 투자자들, 이 피해자들은 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할까요? 왜 올인을 하냐 이겁니다. 답은 아까 얘기했듯이 정해져 있죠. 앞서 미국의 아카디아 리포트에서 말했던 빠른 성공,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어서입니다. 근데 이게 리스크가 크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다는 거는 알면서도 외면해요. 말려도 안 듣습니다. 지금 제 눈을 보고 계신 이 세미나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한 곳에 모든 것을 걸고 투자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까?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인스타의 친구들은 뭐 보면 좋은 차 막 좋은 옷 입고 부동산 가격은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점점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다리는 걷어차이고 기회는 줄어들고 나는 그대로인데 다른 모든 것들은 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투자는요 절대로 감정적으로 진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차갑고 냉철하게 진행을 해도 성공하기 쉽지 않은 게 투자예요. 근데 여기다가 로또를 사는 간절한 심정으로 레버리지 3배, 5배 주식에 전 재산을 태우셔요? 간절하게 빌면 주식이 오른답니까? 레버리지 3배 주식은 떨어질 때도 3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이리스크를 물론 짊어지실 수도 있죠. 근데 내 모든 것을 하이리스크에 걸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로우리스크 로우리턴에 한 40%는 넣어놓고 뭐 미들리스크 미들리턴에 한 30%는 넣어놓고 그리고 나머지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투자하세요. 제발 몰빵집 때리지 마세요. 또 한 가지 종목만 보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 조금만 눈을 돌리시면 정말 다양한 투자처가 있습니다. 뭐 주식이면 주식, 뭐 채권, 뭐 금이나 원유 같은 원자재, 뭐 달러나 엔화 같은 외화, 그리고 철수가 좋아하던 아파트, 뭐 수익형 상가나 오피스텔, 개발지 토지,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화폐, 뭐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아까 얘기했던 뭐 이제 ETF 같은 거. 잠깐만 조금만 눈을 돌려보셔도 정말 많은 투자처가 있습니다. 아니 왜 비트코인에다가 전 재산을 넣어놓고 카자를 외치시는 거예요? 왜 아파트는 무조건 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대출을 껴서 인생을 겁니까? 이 주식에도 넣고 채권도 사보고 금과 원유 같은 원자재도 좀 사보고요. 달러나 엔화 같은 외화에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집도 사고 땅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투자처를 안전하게 나눠 가지면 든든한 에어백을 뒤에 놓고 인생을 좀 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내 뒤통수를 노릴 때 이 에어백이 내 뒤를 지켜줄 거란 말입니다. 주식이 내릴 때는 채권으로 버텨보고, 뭐 원자재 값이 내릴 때는 개발지 땅으로 보상도 받아가지고 대박도 좀 터트려보고, 아파트 값이 떨어질 땐 외화가 오르겠죠.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는 뭐 미국 ETF를 좀 보면서 버텨보고. 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은 여러분들은 사실 이미 너무 많이 들으셨어요. 이제는 귀로 이제 들으신 말을 머리로 이해를 하시고 행동으로 실천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 몇 년 전에 이제 경매가 한창 유행을 했었죠. 이 학원도 막 붐이었는데 너도 나도 경매에 이제 입찰을 막 해보시고 해찰도 해보시고, 최근에 올해 초에는 또 금이 오른다고 해서 막 한 돈에 60몇만 원까지 치솟았다는 이제 뉴스를 좀 봤는데, 금이 없어서 뭐 또 은이나 구리를 산다고 하기도 하고, 요즘엔 또 뉴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임장 경험이라는 거를 또 유행처럼 해본다고 해요. 뭐 집이나 상가 같은 거를 살 것처럼 해서 매수자인 척을 해가지고 부동산에 가서 경험을 쌓는다는 명목으로 임장을 해본다는 거죠. 이 불쌍한 이 동네 부동산들, 우리 동네 저 공인중개사분들 괴롭히지 마세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힘듭니다. 임장비를 뭐 반대만에 뉴스 나오던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유행에 민감한 민족입니다. 패션도, 인테리어도, 심지어 뭐 애들 이름도 유행이 있더라고요. 왜 이 남들이 하는 것을 나는 못하면 불안해서 막 다리를 떨고, 남들이 경험한 것을 인스타를 보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뒤처진다고 생각을 하죠. 왜 남들하고 똑같이 못해갖고 안달이 난 걸까요? 뭐 문어, 오징어, 카멜레온도 아닌데. 자본주의 경제에서 수익을 내는 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산 걸 다른 사람이 사주면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내가 산 주식을 뒷사람이 사주면 가격이 오르고, 내가 산 금을 뒷사람이 사주면 가격이 오르고, 내가 산 아파트, 땅, 다른 사람이 따라 사면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철수를 다시 한번 등장을 좀 시켜볼까요? 아파트에서 이제 쓴맛을 본 철수는 자기는 틀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팔았던 아파트가 30억이 됐거든요. 철수는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낳은 지 얼마 안 돼 자기 자식한테 이 가난의 대물림을 되물려주지 않아야 되겠다. 이 대물림을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 그러면 투자를 하자. 투자를 해가지고 불려서 물려주자. 한동안 끊었던 뉴스를 또 이제 좀 봐보죠. 뭐 요즘은 미국 주식이 핫하다고 합니다. 철수는 또 한동안 뭐 시끄러웠던 비트코인도 좀 들여다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안 한다고 뭐 생각을 하죠. 아, 비트코인 도박 같아. 손대지 않겠어. 또 자기가 막 배경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테슬라가 오른다고 뉴스에서 속보가 막 뜹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됐대요. 테슬라가 주가가 막 오른대요. 테슬라? 미국장이 핫하다고 했는데? 좀 지켜보자. 다음날 이제 회사를 출근을 했습니다. 뭐 점심을 먹고 커피를 이제 한잔 하면서 직장 동료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테슬라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샀대요. 얼마를 샀는지가 주제고 안 산 사람들은 없대요. 나는 또 안 산 것 같아. 불안하죠 또. 자리로 돌아와서 뭐 또 막 미국 주식 어플 또 깔고 막 공부를 막 시작을 하죠. 이틀쯤 좀 들여다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얼추 알 것도 같아요. 큰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해요? 5천만 원을 태웠습니다. 딱 끌어 모아가지고 기분이 또 좋죠. 이제 오르는 일만 남았어요. 좀 지켜보니까 어때요? 역시 나야. 내 선택은 옳았어. 테슬라 막 올라갑니다. 막 직장 동료한테 또 배워가지고 뭐 세배 그 레버리지 ETF도 뭐 사명금 나온 거 막 다 받고 행복 뭐 별거 있어. 가자. 얼마 있다가 이제 출근을 했는데 직장 동료 얼굴이 안 좋아요. 왜 그래? 형 오늘 주가 안 봤어요? 뉴스도 안 봐요? 일론 머스크가 뭐 이상한 짓 해가지고 테슬라 뭐 회사가 믿음직스럽지가 않다고 주가가 엄청 떨어졌어요. 뭐? 또 막 주가를 막 확인해요. 이렇게 안 떨어졌어? 뭔 일인데? 뉴스를 봅니다. 근데 한번 겪어봤잖아요. 부정하는 거죠. 아니야. 그래도 테슬라는 좋은 회사잖아. 그게 이제 빠진다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보예요. 좀만 버티면 막 올라갈 건데, 반등할 텐데. 한 2달 버티던 철수는 어떻게 해요? 반 가까이 빠진 주가에 눈물을 또다시 한번 삼키고 빠지기로 합니다. 철수 불쌍해요. 우리는
이 남들이 다 사가지고 가격이 막 올라간다, 올라간다. 막 여긴가? 지금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가격이 떨어져요. 오죽하면 미국 증권사에서 한국 사람은 떨어지기 직전에 시장에 진입하는 기이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서를 발표했을까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음도 안 나오는데, 아니 남들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가 왜 궁금하세요?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으시려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투자는 감정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내 투자가 이익을 보려면 내가 산 종목을, 내가 산 투자처를 뒤에서 따라와줘야지 내가 이익을 보는데, 내가 산 주식, 아파트, 땅, 코인 다른 사람이 뒤따라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가격이 오르고 내가 산 가격보다 그럼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때 팔고 비싸게 나오면 그게 이익을 보는 지점인데, 이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사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구경하다가 남들 다 들어갔을 때 뒤따라가면 그럼 요 가격 이제 올려주고 다른 나라 투자사들 돈 벌어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만하자는 거죠. 아카디아 리포트 결론이 뭡니까? 한국 개미들, 한국 개미들 돈 냠냠 꿀거 개꿀. 그리고 얘네가 들어갈 때 나오면은 됩니다. 웃어야지 복이 온다는데 이거는 뭐 웃을 수가 있어야지 웃죠. 선구안을 키우셔야 됩니다. 초반에도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투자는커녕 경제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주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야지 부자들이 기존에 해먹고 한 자리 차지한 이 놈들이라고 할 뻔했는데, 기득권자들이 또 해먹기가 쉽거든요. 이 부의 양극화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말은 그런데 그럼 선관을 갖는 게 쉽냐? 쉽지 않죠. 뭐 말은 제가 이렇게 해도 15년을 넘게 한 저도 어렵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냐? 선관을 가진 사람을 쫓아가야 되죠. 조금 빨리 들어갈 수 있게 늦장 부리거나 다른 사람들 거 막 어떻게 막 좀 기다려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니면 내가 선관을 기를 수 있게 꾸준히 공부를 해보고 직접 겪어봐야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선관 하긴 하는데 사실 좀 이 안을 들여다보면 제 생각엔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팔 때는 나는 사고 남들이 살 때 나는 판다. 이게 뭐냐? 수요가 있을 때 남들이 다 살 때는 어떻게 해요? 같이 사지 않습니다. 수요가 다 있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그럼 올라간 다음에 사실 거예요? 이때 사야죠. 그러니까 그때는 같이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급이 있을 때는 같이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있을 때 다 같이 팔 때, 그럼 다 같이 팔면 매물이 많고 매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내려가죠. 그럼 내려갈 때 또 파실 거예요? 이때는 사야죠. 물론 뭐 이건 자금이 좀 뒤를 받쳐줘야 되는데, 남들이 팔 때 내 것은 안 팔고 버티면서 남의 거를 살려면 그만한 뭐 자금, 경제력이 있어야 될 테니까요. 그렇게 버티다가 남들이 살려고 하는 시장 상황이 왔을 때, 막 올랐을 때, 그때 팔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다양한 투자처에 냉정하게 꾸준히 투자하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금을 만들면서. 그러다가 보면 분명히 기회는 옵니다. 철수도 웃을 날이 와야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3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급하다고 감정적으로 투자하지 말자. 두 번째, 다양한 투자처에 다양한 수익률에 투자해야 버틸 수 있다. 세 번째, 남들이 팔 때 사고 남들이 살 때 팔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돌부리에 걸려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시다 보면 빛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계기가 있어야만 바뀐다고 하던데, 제가 여러분의 계기가 되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